선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자도 늘어나고 조회수도 늘어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책 쓰기 강의를 10년 이상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책 쓰기 리스크입니다. 사실 이 책을 잘 써서 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책을 잘못 내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바로 책을 쓰는 거는 운전을 하는 거랑 비슷해요. 운전은 뭡니까? 내가 빨리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책을 쓸 때도 이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책을 내야지 라는 생각으로만 달리다가 나중에 사고 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을 가지고 엑셀만 밟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스톱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안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 엑셀을 밟을 때 뭐예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피해 나가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책은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책이라는 것은요, 정말 고난이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하고 좀 달라서 이 책이라는 것은 한번 나오고 나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왜? 출판 다 됐다가 나중에 그거 걷어내려면요, 돈도 많이 들고요. 오히려. 그래서 책을 쓴다는 것은요, 반드시 여러분들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 운전 배울 때와도 똑같아요. 전문가의 분에게 제대로 배워야 되죠. 근데 운전을 내가 잘한다고 해서 운전을 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가르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걸 제대로 어떻게 보면 코스웍을 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코스웍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선 태도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나중에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럼 책 쓰기 리스크 10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10가지 하나하나 끝까지 들으셔야 되고요. 이 10가지를 피해가지 마십시오.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요, 논문이 아니에요. 근데 책은 잘못 쓰는 사람들은요, 인용만 자꾸 하는 거예요, 책에서. 그리고 막 실험만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사례만 풀다든지. 이게 책이 아니되는 거예요. 책은요, 중요한 게 독자가 원하는 부분으로 가야지 자기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시는 것들은 결국에 책이 판매도 일어나지 않고 독자와의 접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독자와의 만남이다 라는 생각, 그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책을 쓸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저작권 문제예요. 근데 잘못하면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강의를 듣거나 유튜브를 듣고 본인이 그걸 정리해가지고 책을 내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저작권을 원 저작가가 그걸 보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책을 다 걷어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 물어줬단 말이에요, 결국에.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그 업계에서는요, 그 부분들이 다 소문이 나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책이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 책은 진짜 문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은 또 잘 읽는 사람들이 리더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장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아주 고심해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가지고 사기꾼들은요, 이거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중요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작권 문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책은 잘못 쓰면요, 사기꾼이 돼버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근거도 없이요, 허풍이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쪽의 분야에서 책을 쓰거나 책을 가르치는 분들 중에 보면 허풍쟁이들이 꽤 많아요. 그건 되게 뭐 자기가 무슨 어떤 신적이든지 뭔가 이렇게 아래 위도 없고요. 사회적으로 어떤 진짜 이건 문제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어나 이런 부분들도요. 사전을 꼭 찾아가지고 그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말로 하는 거는요. 사실은 그거는 증명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속아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이라는 것은요. 그 뜻이 잘못된 거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사람의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본인이 오히려 잘못 쓴 단어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말보다 글은요. 더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더 하나하나 고쳐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처음 쓴 걸 가지고 책을 내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걸 계속 교정하고 퇴고하고 그런 과정 안에서 이 어떻게 보면 옥을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서부터 했는데 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절차탁마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절이라는 것은 사실 이 옥을 잘라내고요. 그리고 차는 뭡니까? 빼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탁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리고 마는 이거 하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옥을 만들어야지 이게 책이 되는 거지. 그냥 단지 그냥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고는 이게 책이다. 이거는요 정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직시하지 않고 가시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사기꾼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이게 사실인지 단어의 뜻이 맞는지 그리고 사례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체크하고 팩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들, 내가 이거 경험했는데, 내가 이걸 30년 동안 뭐 이 일만 했어.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런 특수적인 경험만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는 뭘로 해줘야 됩니까?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객관을 할 수 있도록, 뭐예요? 보편성이라는 것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특수한 얘기만 해놓고는 이걸 마치 뭐예요? 일반화시키는 일반화 오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거는 사실은 제대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본인의 경험만으로 난 이렇다. 근데 사실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경험 믿고 그렇게 했다가 잘못되면. 이건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편성이나 일반화하는 거는 참 위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기승전결로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은 보통 소설이거나 영화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자기계발서나 실용서나 이런 것처럼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뭐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학적인 측면도 본인이 갖고 있었던 자기 경험을 이런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려면 이건 기승전결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기승전결로 하시면요. 상대가 어떻게 돼요? 기하다가 서두만 읽고요. 어떻게 봅니까? 빠져나가 버려요. 그냥. 요즘처럼 또 책을 안 읽는 시대에서는 앞에 한번 읽어가지고 자기한테 유익하거나 자기한테 어떻게 되면 결론이 나타나야지 이거 읽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이걸 두괄식이라고 하고요. 두괄식적으로 우리가 글을 써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이 아니고요.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면 바로 결승전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결승전은 뭡니까 선생님? 결승전이라는 것은요. 결론부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연결해서 승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올리고 그 다음에 전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전환이나 역설이나 어떤
사실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면 패러다임이 좀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가 이 책을 읽어서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거나 어떤 프레임이 바뀌거나 내 생각이 좀 변화가 됐다 그러면 책으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실제 서두만 이렇게 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서론만 쓰고 막 이러면 사실은 그런 건 논문이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쓴다는 것은 교재를 쓰는 것은 아니니까 적어도 실용서를 쓰거나 자기계발서를 쓰거나 아니면 자기 경험들을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는 반드시 결승전으로 쓰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6번째 한번 볼까요? 6번째. 6번째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태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게 정말 문제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정말 잘 나가거나 뭐 이렇게 뜬다고 그러죠. 우리가 떡상을 맞은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태도가 갑자기 돌변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원래 잘 됐었던 것들이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잘 되는 거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떡상이 일어났다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잘 된다고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해왔던 방식의 소중한 장점을 어떻게 돼요? 무시해버리니까 다시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태도에 대한 문제들은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책을 쓴다는 것이 바로 그 태도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요, 내가 어느 입장이고, 어느 관점이고, 어떤 실점을 갖고 있는 거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태도로 글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태도를 놓쳐버리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을 보면요, 그 사람의 태도가 다 묻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느 관점에서 보는구나,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왜 그러냐면요 말은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차치 글로만 보면요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그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더 글을 쓴다는 것은 더 주의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 굉장히 어떻게 보여요? 리스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사실은 문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7번째는 함부로 본인이 작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 주변에도 본인이 함부로 작가라고 뭐 난 신춘문예에 등단했다. 근데 사실 찾아보니까 신춘문예에 등단 안 했어. 본인이 무슨 문학상을 받았다. 근데 찾아보니까 문학상 안 받았어. 이게 팩트가 있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금방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의 프로필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저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 과문한 거니까 그것도 알면서 가야죠. 우리가 사실은 무슨 어떤 법정에 가서도 나 이거 몰라가지고 그랬어요. 그랬다고 그냥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사해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작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가 보통 신춘문예나 모내지나 그렇죠?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충분히 작가로서 검증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작가라는 것은 어떤 걸 만들어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예술성을 좀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작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꼭 글만 쓰는 사람만 작가가 아닐 수 있죠. 미술을 하는 사람도 우리가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요즘은 작가라고 하면 책을 내는 사람을 우리가 작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자와 작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저자라는 것은 책을 낸 사람, 집필가 또는 저자라고 하는 거고, 작가는 우리가 보통 순수 문학을 하거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이 예술을 하지도 않는데 작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상당히 본인이 작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본인이 작가라고 자칭하는 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자, 여덟 번째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이 유튜브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유튜브 찍을 때 시나리오 없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나리오 이씨 하는 사람하고 시나리오 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이씨 하는 사람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거를 다 적어 놓은 거를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렇죠? 말하듯이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고 저도 좀 뭐 그거 잘 못하는 편이지만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읽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응원을 많이 해줄수록 제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나리오 있으면 훨씬 좋죠. 그렇죠? 근데 시나리오 없이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기가 그냥 뭐 술자리에서 해야 될 얘기를 유튜브로 해서 했다가 나중에 유튜브 계정이 폭발돼서 결국에 삭제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유튜브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도 사실은 어떤 이 유튜브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매체, 맥루안이 얘기했던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맥루안은 바로 미디어는 뭐예요? 메시지다. 그래서 그 미디어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아홉 번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홉 번째. 아홉 번째는 뭐냐면 폰트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폰트도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폰트도 유료 폰트가 있고요. 그리고 무료 폰트가 있다 보니까 유료 폰트를 뭐 이렇게 불법 사이트 같은 데서 막 받아가지고 쓰시다가 나중에 걸리면 그것도 여러분들 돈 물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 유튜브 만들 때도 그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도 픽사베이나 뭐 이런 무료 사이트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지 그냥 뭐 이거를 그냥 아무 데서나 뭐 구글링 해가지고 뭐 사진 갖다가 올렸는데 나중에 뭐예요? 물어줘야 되는 측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주의해야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그래서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책 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책의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쓰거나 아니면 무료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갖고 오거나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출판사가 있으면 그 출판사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냥 저작권 상의 없이 진행했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누가 다 물어주는지 아세요? 절대 출판사에서 물어주지 않습니다. 뭐 저자에게 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 조항이나 이런 것들 다 읽어보면요. 저자에게 이렇게 물어주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알아야지만 여러분들 책을 쓰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0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10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책 쓰기도 10년 이상 전문가에게 여러분들이 상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게 책 쓰기 강의를 오픈해가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부분 기업 강의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 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영상으로 찍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댓글로 뭐 책 쓰기 뭐 컨설팅 해달라고 절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지 않으니까요. 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유튜브를 보시면요. 이 유튜브에서 질문하시거나 유튜브를 하시면 유튜브 안에서 다 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강사를 해서 뭐 이렇게 돈을 벌거나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하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선물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윤 코치는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많이 내시고 또 출판사도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 유튜브도요. 좀 더 정화돼서 좋은 분들이 유튜브를 더 잘하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그 자그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